시간은 근대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과 민족운동 축에서 근대국가 수립 쪽에 할 거거든요. 자, 근대국가 수립. 어떤 나라가 근대국가인가에 대해서 일단 할 거고요. 자, 먼저 우리 두 번째 소제목인 자주 독립국가의 선포, 스스로자 설립, 홀로독, 스스로자 주인주 홀로독 설립, 국가의 선포. 스스로 주인이 돼 어떻게 홀로 선다 그런 나라, 그런 국가였다. 이런 국가 이름이 뭐라고요? 우리가 세울 대한제국입니다. 그런 대한제국을 세울 때 어떻게 해서 세웠느냐, 왜 세웠느냐에 대해서 할 건데요. 자, 세웠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냐면 계속 서구 열강들이 침략해 오고 있죠. 우리나라를 서구 침략해 오고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일본이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에 청일전쟁으로 승리를 하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확 잡아삼키려고 하는 상황. 그런 침략들이 계속 오면서 우리 뭐가 위협받는다? 자주 독립. 이런 자주 독립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뭐 하냐면 우리 민족의 그런 자주 독립 정신을 일깨우기 위해서 독립협헌행 대한제국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앞에 건 뭘까? 이렇게 일어나기 위해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가 더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가보기역 하나. 일본이 우리나라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일본이 이제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개혁하는데 50년 만에 거의 근대로 확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를 바꾸려고 합니다. 자기들 스타일대로 낡은 거를 바꾸려고 하는 개혁이 일어날 거고요. 그 다음 바꾸려고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있네 해서 을미사변이랑 생기는 거죠. 생기고 그거로 인해서 그 다음 우리나라가 대처하는 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선 이때 조선 사회는 어떻게 돼 있었어요? 잘 됐나? 아니겠죠. 조선 사회가 혼란했는 상황이에요. 왜 혼란했지? 우리 정변 기억나죠? 여러분들이 아는 거 우리 배웠던 거 갑신정변. 갑신년에 일어난 정변뿐만 아니고 정변이 몇 번 더 일어나요. 그런 식으로 정변이 일어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농민운동, 여러분들 마지막에 배웠던 동학농민운동. 이런 동학농민운동이 나중에 전국적으로 퍼진다고 했죠. 농민운동이 이제 전국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혼란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었어요? 사회 질서가 흔들려요. 그러면 흔들리면 잘 흔들리고 있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죠? 흔들려서 그 흔들린 걸 바로잡기 위해서 낡은 제도를 바꾸고 바로잡기 위해서 개혁을 추진합니다. 개혁을 추진하는데 그 개혁 이름이 뭐? 여기 있죠? 가보개혁. (1894년 7월에) 일어납니다. 고종 31년째. 고종이 한 40대 아저씨가 되었을 때죠. 그래서 가보개혁이 일어나요. 가보개혁. 왜? 뭐 때문에? 조선의 낡은 제도 바꾸고요. 그 다음에 뭐? 바꿔서 뭐 한다? 결론은 근대국가로 바꾼다. 바꾸려고 해요. 처음 스타트는 일본이 친일파들 앞세워서 했는데 그래도 왜냐하면 친일파가 일본이 내세우는 거 그대로 안 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주권을 가지고 정확히 했기 때문에 가부개혁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했다 정확히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가부개혁을 추진은 합니다. 그래서 근대국가로 나아가기 낡은 제도 어떤 것들이 있냐면 신분제도. 여러분들 양반 인 거 있죠. 그런 거 90도로 인사하고 고개를 들면 안 되고 그런 것들 다 신분제들 없애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뭐 시험 뭐를 열심히 해서 유교경점 열심히 외워서 우리 치는 시험 필요 없지요. 세상이 바뀌었는데 여러분들 지금 명심보감 매일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그런 것처럼 지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혜가 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제도는 낡은 제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조세제도 세금 거두는 것도 바꿉니다. 신분제도 없애고 과거제도 없애고 조세제도 바꾸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여성에 관해서도 많이 했어요. 어떤 거 있냐면 뭐 과부제가 허용, 과부들이 다시 결혼할 수 있는 거, 재혼을 허용을 해줘요. 이때 얼마나 대단해, 그치? 그런 제가 허용 뿐만 아니고 조혼을 하지 말라고 금지를 시켜요. 우리 꼬마 신랑 얘기했죠. 아주 어린 신랑이랑 결혼을 해서 그 신랑을 키웠다고 했잖아요. 그런 조혼까지 금지를 시킵니다. 그런 식으로 낡은 제도를 개혁하는 가부개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나라가 뭐가 되고 있다? 근대화가 되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할 거는, 두 번째는 일본에 대해서 할게요. 자, 우리나라는 개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맞죠? 자, 일본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얼마 전에 우리 했던 동학농민운동으로 인해 일어난, 인해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청일전쟁. 청일전쟁 누구 승전국이 됐어요? 일본이 승전국이 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영향력이 점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하자 조선, 특히 조정에서 여러 파들이 있다고 했죠. 그 중에서 민씨 정권들이 러시아에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힘이 커지는 거를 막고요. 뭐 하자고? 러시아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이거 이러면 일본 엑사멘 일을 막 정확히 해야 됩니다. 나중에 정리된 거 까먹어서. 일본의 힘을 막고요. 러시아의 도움을 청하기로 이제 민씨 정권이 계속 러시아의 도움을 받습니다. 자, 이때 러시아가 봤을 때 어떤 상황이었어요? 일본이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산다가 아니었지요. 아시아를 확 다 끌어당기려고 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러시아가 청일전쟁 끝나고 일본이 청나라한테 라오툰반도를 내놔라고 했었다고 했죠. 그래서 라오툰반도가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일본으로 넘어갔는데 러시아가 보니까 저거를 집어삼키면 위쪽으로 다 차지하겠는데 싶었어요. 그래서 러시아뿐만 아니고 러시아, 프랑스, 그리고 독일 이렇게 세 나라가 삼국이 일본한테 얘기해요. 그래서 삼국 간섭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라오툰반도 반환을 요구합니다. 다시 청나라 돌려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자, 일본 정부가 봤을 때 야들이 왜 갑자기 얘기를 하냐 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뒤룩해봅니다. 누가 도대체 그런 식으로 처음에 얘기를 했는가. 뒤룩해보다 보니까 누가 민씨 정권에서 친러파와 그리고 민씨 정권에서, 민씨가 명성황후입니다. 명성황후는 대한제국 때 이름 새로 바꿔줬거든요. 민씨입니다. 지금 민씨 정권에서 이제 러시아한테 계속 도움을 요청하고 일본이 지금 야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일본은 뭐 할까? 민씨 정권에서 그렇게 하니까 일본이 저거 따라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토 히로부미가 미우라라는 일본 대사를 불러요. 그래서 죽이라고 합니다. 민씨를 죽이라고 해서 미우라가 이제 사람들을 불러요. 모아들이겠죠. 이제 모아들여서 자객들을 모으는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정치가들, 신문가, 사장 이런 사람들을 모아요.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봤을 때 권력 잡고 있지만 우리가 봤을 때 괜찮은 사람들인데 이때 뭐 하냐면 자기들 이권에 달려 있으니까 민씨를 죽이는데 자기들이 그대로 가면 자기들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겠죠. 걸리면 안 된다 싶으니까 깡패처럼 위장을 합니다. 깡패처럼 위장을 해서 살해를 하러 가요. 경복궁으로 가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람들 뭐 하고 막고 있어요? 칼 들고 황 들었는데 온 사람들이 빵 총을 쏘아서 그대로 죽여버리죠. 우리나라 경복궁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민씨, 우리 명성황후가 죽는 사건을 을미년에 일어난 사변입니다. 을미사변. 사변이 뭐냐면 전쟁에까지 이르지 않았으나 경찰의 힘으로 막을 수 없어 무력을 사용한다라는 거거든요. 정확히 뭐냐면 무력을 사용하는데 경찰 아니죠. 경찰보다 큰 권력이 조금이라도 힘이 센 위쪽에서 일으키는 거예요. 누가 일으켰어? 군사적으로 일으켰지.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일으켰다. 그러면
을미사변 언제? 을미년에 일어났다. 을미년이 언제예요? 1895년이 을미년입니다. 그래서 을미사변이죠. 갑오년에 일어나면 갑오게요. 갑오죠. 을미죠. 우리는 그대로 이름 붙이거든요. 을미년에 일어났다. 1895년 몇 월? 우리 10월 달에 일어납니다. 10월 초 중순쯤에 일어나요. 뭐 8일, 9일쯤에 일어납니다. 을미사변 때 누가 죽어요? 어디서? 경복궁에서. 누가? 우리나라의 국목, 나라의 어머니 맞죠? 국목 명성황후죠. 여기는 민씨라고 되어 있고요. 국목과 시해. 우리나라 사람 그냥 일반 사람들이 묵으면 살인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윗사람들 죽는 거는 시해라고 얘기합니다. 윗사람들을 죽이는 거. 그래서 국목 시해 사건이 일어나요. 큰 사건이죠. 자, 뿐만 아니고 나중에 자 을미사변이 일어나고요. 요때 95년도에 또 뭐가 일어나냐면 을미개혁이 일어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또 개혁하려고 합니다. 좋게 개혁은 안 하겠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 개혁하는데 일본의 초점은 우리나라 먹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었죠. 아시아 땅 끝까지 먹는 거였기 때문에 을미개혁이 일어났을 때 자기들이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을 확 꺾을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을 마련해요. 어떻게 있냐면 단발령을 합니다. 뭐 잘한 것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쓰는 양력은 이때 들어왔거든요. 을미개혁 때 친일파를 통해서 세웠죠. 자, 단발령을 시행합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어른들 보면 이렇게 머리도 안 깎고 치렁치렁하게 가죠. 이렇게 틀지요. 왜? 그거는 누가 물려줬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물려줬기 때문에 자 전통을 물려준 것 때문에 우리는 했는데 단발령 머리를 잘라라. 앞장 사진에 보면 서재필 이런 사람들이 컷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단발령을 하는데 자 왜 일본이 단발령 할까? 이유는 좋게 얘기해요. 머리가 길면 관리도 어렵고 이도 생기고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깨끗하지 않고 청결 위해서는 달라져야 된다 하는데 한 이유는 정확히 얘기하면 조선인의 혼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조선인이 가지고 있는 사상들을 깨부수기 위해서 일본이 단발령을 합니다. 근데 전체적인 유기사회잖아. 찬성해 안 해? 그때부터 단발령 시행으로 인해서 뭐가 되냐면 항일 의병운동이 크게 전국적으로 일어납니다. 일본에 항거하는 의병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자, 항일 의병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고종은 항일 의병할 때도 이런 것들 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조정의 탓도 있고 일본의 탓도 크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항일 의병운동 하면서 여러 가지 의병이 일어나고 하니까 일본이 더 많이 고종을 압박을 하는 거예요. 더 많이 뭐 이렇게 감시를 하고 하는 거죠. 혹시나 저게 잘하나? 저게 뭐 힘을 모으려고 하나? 해서 무슨 일이 있냐면 우리 왕이 누구? 고종을 어디에? 경복궁에 가둬서 뭐 24시간 감시를 합니다. 근데 어디에? 경복궁 자기 부인이 죽은데 살해당했는 데지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상상을 해봐. 여러분들이 내가 고종이야. 근데 내 부인이 여기서 살해를 당했어. 그렇게 되면 그 공간에 있고 싶겠어? 안 있고 싶겠어? 안 있고 싶은 데다가 일본이 24시간 감시를 해. 나를 가둬놓고 계속 감시를 돌아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고종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조금 슬픈 현실이에요. 우리나라 힘이 그만큼 안 됐다는 현실이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조선의 힘이 역량이 안 되니까 다른 나라에 도움을 청합니다. 어디? 계속 러시아하고 있죠. 이때 러시아가 어느 정도냐면 세계의 힘센 파워라고 했죠. 영국과 러시아 세계 1등으로 지금 재임 상황이에요. 그런 러시아한테 도움을 챙깁니다. 어디?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옮깁니다. 그래서 아간 파천이에요. 아간 파천을 합니다. 몇 년도?
1896년 2월 11일 1896년 2월 11일 아간 파천이 일어나요. 누구도 오물하냐면 나중에 나오는 김옥균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뒤에 나오려나 을사오적 도장 찍은 것들. 이때는 착한 아이예요. 변심하기 전에 착한 김옥균이라서 어쨌든 아간 파천할 때 왕을 도와서 이제 러시아 공상을 옮깁니다. 공상원을 옮겨서 이제 일본 친일파를 조금씩 조정해서 물러나게 하는 거죠. 대신에 누가 이제 잡아요. 러시아가 황제를 가지고 있잖아. 데리고 있지. 정확히 왕을 데리고 있으니까 러시아 다 안 나오지? 러시아에서 친러파가 이제 조정을 장악합니다. 정권을 장악해요. 그래서 인사라든지 정책이라든지 모든 것이 친러파에서 일어나요. 지난번에는 뭐 친일파에서 일어났죠. 그 전에 일본 때문에 친일파에서 일어나는 게 이제 친러파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그냥 보호해 줄 수는 없잖아. 맞죠? 그래서 뭐 하냐면 우리나라 이권 침탈. 러시아에서 우리나라의 이익이 되는 권한을 침탈합니다. 이런 이권이 뭐가 있냐면 경원, 종성, 광산, 채굴권. 그러니까 요 위치에 있는 경원 지방과 종선 지방에 있는 광산에 있는 것을 파서 그 안에 거는 다 러시아께 되는 그런 권한. 지금 우리나라에 나무를 깎으면 주인한테 가잖아. 맞죠? 그게 나라의 산이면 나라한테 가는 거고 산에 사람이 있으면 사람한테 가는데 그 권한은 러시아한테 다 넘긴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그것도 크겠죠. 강산 타서 금 나오면 다 러시아 거라 하니까 우리나라 땅을 타서 뿐만 아니라 압록강 유역과 울릉도의 산림 채벌권. 그러니까 산에 있는 나무를 다 깎아서 그걸 자기들이 들고 갈 수 있는 권한. 그런 채벌권도 주고요. 여러 가지 해서 한 17개 정도 이권을 다 가져갑니다. 러시아. 그 다음 이렇게 들고 갔을 때 뭐 하냐면 서구의 열강들이 가만히 있겠나? 저 봐라. 조선의 권한들 많이 들고 가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고종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웃기죠? 맞죠? 형평성이 어긋나니까 우리도 내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예를 들면 그건 거예요. 우리 반 가니까 친구 중에 한 명이 뭐 빵 셔틀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한 명한테 빵을 갖다 줬어. 그럼 옆에 애들 야 그건 형평성이 어긋나니까 우리한테 빵 내놔 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나쁜 거죠. 그래서 열강들이 이권을 침탈합니다. 이것들도 내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권한을 들고 갔냐면 전차 철도 부설권 만드는 권한을 들고 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자기들 뜻대로 전철을 깔아서 거기에 자기들 뭐 물건도 옮기고 군사도 옮기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까는 거를 들고 가고요. 산림 채벌권 얘기했죠. 산에 있는 나무를 깎아서 가는 것뿐만 아니고 자 금강이나 광산 채굴권도 들고 가고요. 이런 것들이 뭐 때문에 우리나라의 뭐 힘이 없어서 러시아 봉상까지 도망갔잖아. 그런 힘이 없어서 이권 침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또 아간 파천이 일어났을 때 뭐가 있냐면 나라의 깃들이 흔들립니다. 여러분들 봤을 때 지금 조선이 자기 힘으로 서 있는 상황이 아니겠지. 막 흔들리고 있잖아. 그래서 나라의 깃들이 흔들리고요. 그 다음 자,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이 위협받습니다. 깃들이 흔들리고 우리나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죠. 이런 자주 독립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뭐 때문에? 아간 파천으로 인해서 요렇게. 그래서 아간 파천이 일어나서 이제 누가 더 살기 제일 힘들어졌을까요? 항상 누구? 백성이 살기. 백성 맨날 울지요. 지금 며칠째 울고 있다. 백성들이 계속 울어요. 끝까지 울어요. 언제까지 우냐? 1960년, 70년대까지 끝도 없이 웁니다. 우리나라는. 자, 백성이 계속 울어요.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그래 백성이랑 여러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이런 권한들이 가니까 우리가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집니다. 고종 돌아와 주세요. 고종왕 우리 돌아와 주세요 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1년 뒤 1897년 2월 달에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그 1년 사이에 아주 많은 권한들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된 상황이 있었어요. 이렇게 된 상황에서 누가 치우고 갈까? 이렇게 된 상황에서 뭐냐면 서재필, 우리 서재필 기억납니까? 머리 가야지. 우리 갑신정대 일으켰을 때 제일 어렸던 사람 누구? 서재필 19살이었다 했죠. 그럼 서재필이 우리나라의 그런 상황을 마음에 계속 불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근데 뭐냐면 자기 죄가 있잖아. 정변을 일으켰잖아. 그러니까 죄가 있었는데 언제? 다른 이제 박영효라는 사람으로부터 미국으로 갔는 박영호로 잠시 이렇게 들렀는 사람부터 1895년 요 1년 전이죠. 1895년 3월 1일 날 죄가 사면되었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죄인이 아니지요. 범죄가 아니죠. 가서 안 잡히니까 우리나라로 돌아옵니다. 언제? 암파천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 힘든 상황을 보고 돌아오지요. 귀국이 정확히 얘기를 하면 언제냐면 을미사변 일어나고 요때 들어와요. 1895년 12월 26일 요전이네. 아간파천 전이네요. 요렇게 을미사변 때 들어옵니다. 을미사변 일어나고 을미기업 항일운동 이렇게 의병운동 일어날 때 서재필 귀국합니다. 우선 저대로 하면 안 되겠네. 그래서 이제 잠시만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